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참 답답한 일이 많지만 날씨는 점차 봄 기운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 기운이 덜했고요. 낮 기온은 울진 16도, 경주가 20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가 자체 재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긴급 융자를 무이자의 무보증으로 공급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과 지역 상품권 발행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순수 지방비만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1조 원 규모의 긴급 대출이 이자도, 담보도, 보증료도 없이 지원됩니다. 3천만 원씩 받을 경우 3만 3천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자에 보증료까지 전액 지원되는 특례 융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융자 혜택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용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 되는 분들은 돈을 아무리 정부에서 빌려주려고 해도 그림의 떡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림이 떡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 하위 6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 0.8%를 5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또 최대 8%인 지역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확대하고 발행액도 5,4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려서 골목 상권이 버틸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대책에 1,000억 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추경안을 이달 말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망설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정부에서 안 되더라도 저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경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7일 0시 현재 8명이 늘어 닷새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렀고 경북 전체 사망자는 푸른 요양원에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인들을 위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포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사회적 위기 앞에서 건물주들은 달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장이 착한 건물주들에게 반려식물을 건넵니다. IMF 때보다 힘들다는 요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이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상대동 쌍사거리마저 폐점한 업소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건물주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200개 점포 우리 상인 여러분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노력해서 상인들의 단결과 노력으로 유명한 큰동해 시장도 임대료를 20-30%, 많게는 100%를 2달 동안 면제해준 건물주도 있습니다. 한 상인은 인터뷰 도중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건물 주인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 잘 되면 임대료 원상으로 복귀해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연일시장, 효자시장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상점은 줄잡아 400여 곳. 포항시는 이들 시장에 대해 앞으로 공모사업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포항시도 흥해와 구룡포, 오천, 기계 등 읍면지역 7군데 공설시장에 1년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세 상인들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좋은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 사회에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바이러스가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한국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이 4월로 연기됐지만 상황에 따라 또 연기될 수 있는데요. 개학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농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풍천면의 딸기 비닐하우스.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딸기로 개학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기나 상추 같은 엽채류는 제때 출하하지 못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저장식품인 가을감자 역시 3월에 출하하지 못한 농가는 봄감자가 나오면서 폐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북도 내 급식농가의 3월 출하액은 24억 원에 이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전혀 출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장에 출하한다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급식에만 의존한 농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모하는 농가들은 좀 피해가 많이 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민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피해는 예상되는데. 개학이 4월 초로 또 연기되다 보니 경상북도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농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공공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기관별로 주문을 받아 팔아주는 품앗이에 나서 매주 완판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판매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판매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대형마트,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최대 4.5월 또 16개 시군의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 기관단체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학 연기 같은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 로컬 푸드를 생활화하고 지역 농산물은 지역에서 공급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구축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길입니다. 각급 학교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을 포함해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개학 연기는 법적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의 판단인 만큼 이들은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한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급식 조리원과 돌봄 방과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북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규 교직원과 달리 개학 연기로 겨울방학을 포함해 석 달째 비정규직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생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세월을 임금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뭐 하나의 뭐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면 카드 돌려막기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3개월이라서 힘들어요. 이들은 앞서 개학 연기가 법적 사용자인 교육청의 사정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개학 연기, 즉 휴업의 원인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이유라며 휴업수당의 지급에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경북교육청은 대안으로 희망자에 한해 4월 이후에 받는 급여를 최대 120만 원까지 당겨서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임금 가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 대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어제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오는 23일부터 조기 출근해 학교 방역과 긴급 돌봄 식사 지원 등 대체 업무를 맡겨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학교의 선거 교육이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독려하기보다는 선거법 위반과 금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3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최근 각급 학교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제목은 선거 관련 학생 권리 보호라고 적고 있지만 정작 선거법 위반과 처벌 과정, 교내 선거운동 제한 등이 강조돼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에도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습니다. 현수막과 인쇄물 게시 금지를 비롯해 만 18세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운동이나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며 학생 동아리 차원의 선거활동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 등 실질적인 선거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학생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힘든 분위기입니다. 정치 이야기나 그런 거를 하면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약간 하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 학교에서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학교가 헌법이 보장한 고3 유권자의 참정권을 독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금지 조항만 나열하는 내용의 공문이라서 제가 청소년 당사자라면 좀 불쾌했을 것 같고. 또 서울과 인천교육청이 정당별 공약 분석 등을 담은 교육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과 달리 경북교육청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논란이 된 공문은 중앙선관위가 만든 선거법 위반 사례를 각급 학교에 전달한 것이며 고3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자료는 없고 지금 그 사회과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 중에서 선거 관련해서 수업한 게 좀 있어가지고. 고3 학생의 참정권이 현실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일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고3 유권자가 등장한 이후에도 학교에선 학칙이 법보다 우선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 조사 결과 18살 선거권 부여 이후에도 서울시 고등학교의 80% 이상이 여전히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징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 인권단체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청소년의 92%가 학교에서 정치와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정책 입장,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이 일단 좀 부족한 것 같고 법 제도 변화에 따른 어떤 학교 내부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돼서. 이런데도 전국 대다수 학교들은 교육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금지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고3 유권자의 참정권을 단순한 투표권 행사로 여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학교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학교장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학생 생활 규정을 그대로 두고 투표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인 게 아니죠. 이번 총선부터 선거권이 보장되는 고3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14만여 명, 경북 지역은 7,6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4분쯤 포항시 북구 양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옥상 창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창고 대부분과 가구 등이 불에 타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포항제철소의 부두 하역기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기를 부주의하게 작동시킨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인턴 사원 29살 A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턴 사원이 하역기 조종을 감행하다 선배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해 금고형을 선택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스코 부두 하역기 운전실에서 하역기를 부주의하게 작동시켜 점검 작업을 하던 50대 선배 직원이 기기에 몸이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민간 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문화재 지표 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표 조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어제부터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전통 5일장 3곳의 임시 휴장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마다 열어온 3.18 영해 만세운동 문화제를 취소하는 대신 오늘 영해 3.1 의거탑에서 간단한 참배식만 거행할 예정입니다. 울진군도 공설시장 7곳의 노점상 영업을 계속 금지시키고 죽변 일대 낚시어선의 영업을 오는 22일까지 자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어제 울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군수는 아직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회와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울진군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과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참 답답한 일이 많지만 날씨는 점차 봄 기운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 기운이 덜했고요. 낮 기온은 울진 16도, 경주가 20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